경찰의 수사와 계속되는 피해 신고에도 불법 역배팅 게임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수천억 원이 날아간 베팅 사고 이후 한 달 만에 사이트 20여 개를 막은 건데,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보니 운영진들은 바로 다른 사이트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7만 명이 하룻밤새 수천억 원을 잃은 역배팅 게임 사이트.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경고 문구가 뜨고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경찰이 의뢰한 사이트 가운데 20여 개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해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또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20여 곳의 접속 차단을 통보했고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진들은 바로 우회 사이트를 만들어 불법 사이트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동안 사이트 주소 뒤에 숫자를 매기는 등 같은 사이트 주소를 40개 넘게 만들며 차단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차단이 되게 되면은 다른 도메인을 갖다가 상주 쪽에서 풀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른 도메인 쪽으로 이제 접속할 수 있게 유도를 했었고. 사이트 개설 자체를 차단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오프라인 센터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한 중간책들은 국내에 있지만 실제 운영진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범죄 조직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찰은 2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한 제주 센터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진 등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주 제주에서 교도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종 사기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했지만 계좌 지급 정지 같은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장우리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제주교도소에 납품을 시켜주겠다는 교도관 사칭에 속아 3,200만 원을 입금한 축산업체 대표. 돈을 보낸 뒤 1시간여 만에 사기임을 깨닫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며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틀이 지난 23일 오후까지도 사기범의 계좌는 지급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정지는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은행에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야 지급 정지 된다고. 예예, 공문은 보내드릴게요. 너무하시네 진짜. 지금까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예, 아직 안 했는데.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경우 즉시 계좌 거래를 막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물품 거래와 관련된 사기는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팀 배정부터 금융기관에 발송하는 공문 작성과 같은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린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신고자 말만 듣고 바로 계좌를 정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지 조사 후 지급 정지 요청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물품 사기 모두 사기범이 몇 시간 안에 돈을 찾아가 피해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 법적으로 경찰이나 은행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의무도 주고 또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도 주면 상당히 예방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는 한 보이스피싱의 범위를 확대해 신종 악성 사기범들의 계좌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들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예정부지 주변에 몰려있는 양식장 주변의 조류 이동을 조사했더니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다르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해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로변 소음에 갈매기떼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관찰 지점은 제2공항 기본 계획에서 항공기 80%가 이착륙하는 것으로 제시된 곳으로
제2공항 반대단체는 낮게 비행하는 기체와 새들이 부딪힐 위험이 크다고 제기했습니다. 특히 새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 몰려드는 양식장 주변의 조류 이동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 동부 해안의 육상 양식장은 249곳, 서부 지역보다 111곳이나 많고 제2공항 예정부지 반경 13km 안에는 149곳이 집중돼 이들 양식장 이전 없이는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식장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 제주 제2공항은 입지적으로 조류 충돌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사료 찌꺼기를 먹으려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조류 또한 찾아드는 특성이 있다며 냄새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양식장에 더 촘촘한 필터를 사용하도록 해 새들을 막겠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류 종에 따라 낮과 밤 다른 이동 특성을 보이는데 일률적으로 해안을 따라 낮은 고도로 날아 기체와 충돌 위험이 적다는 것은 부실한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식장 배출구가 이렇게 해안에 있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서 다니는 걸로 보이지만 밤이 되면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새들은 주로 이제 먹이 활동을 끝내고 휴식을 위해서 거처를 찾게 되는데 지난해 9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연말 환경 영향 평가에 착수한 국토교통부는 아직 용역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단체는 조류 먹이와 서식처, 움직임을 추가 조사에 공개할 계획인 가운데 조류 충돌 위험 조사가 앞으로 2년간 진행될 제2공항 환경 영향 평가의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올해 제주 4.3 기록물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방사업의 과정을 기록한 각종 공문서와 법령, 사진 등 9천여 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부모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군 녹화 사업을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청 문서고에 보관 중인 사진첩, 1973년부터 5년간 경남북 일대의 사방사업 전과 후의 모습과 함께 아카시아, 억새 등 수종에서부터 잉어 비늘식 돌깔기, 돌수로 깊이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선배 공무원의 꼼꼼함에 국가직 기록연구사도 감탄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일을 꼭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이 같은 공문서와 작업일지, 사진, 필름, 측량 장비 등 9,619점이 지난 4월 1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최종 등재됐습니다. 등재를 이끈 주역은 당시 산림정책을 진두지휘한 공무원이자 학자였습니다. 지구온난화 시대에 유네스코 등재는 한국이 가장 모범적인 사방사업을 했다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지난 2007년 준공된 사방기념공원, 사방사업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영일만 일대는 떡돌로 불리는 이암층으로 쉽게 무너지고 나무는 자라지 않아 전국 사방사업지 가운데 최대 난공사 지역이었습니다. 산림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유엔의 판단으로 한 푼의 원조도 없이 영일 지구에만 연인원 360만 명이 피땀을 쏟았습니다. 전 국민들이 이 생활 정신으로 뭉쳐서 협조를 했고 또 산림 관계 시스템 부서를 확장을 했고 또 산림 공무원이 앞장을 서가 했기 때문에 포항시는 사방공원을 국가시설로 승격해 산림 후진국 교육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 사방 기술을 배우러 많이 오십니다. 그 사방 기술을 세계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국립화하여서 50년 만에 국토 녹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이제는 소득원 발굴과 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 위기에 맞는 산림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4월의 끝자락에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요. 낮에는 포근하겠고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서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해졌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부터는 바람도 강해져서 북부 지역과 북부 중산 간 산지에는 강풍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5월의 첫날인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10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는 벼락을 동반해서 60mm 이상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산간 지역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질도 깨끗하겠고요. 제주 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2도, 남부 동부 지역 11도 보이고 있고 산지 성판악도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3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동부 지역 21도, 서부 지역 20도, 산지 성판악 19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여객선 운항도 순조롭겠습니다. 오늘까지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 내일 오후부터 해상에 강풍이 불면서 파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황금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기자 출신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제6회 제주 4.3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매종 글래드 호텔에서 시상식을 갖고 전쟁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여성과 아동의 고통을 기록한 벨라루스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에게 올해 제주 4.3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제주 4.3은 영악한 악에 맞서는 적극적인 저항을 추구하는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교육 모델인 라이즈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라이즈 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K교육 연구 플랫폼 조성과 지속 가능한 핵심 인재 육성 등 5대 기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교육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대학 지원 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통합한 것으로 5년 동안 2,500억 원이 투입되며 첫 해인 올해는 제주대 267억 원과 한라대 95억 원, 관광대 54억 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제주 지역 공공병원들의 노동조합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노동조합은 제주도 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재정과 인력 부족 등 공공병원이 겪는 구조적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600명의 조합원을 둔 협의체가 대안을 제시해 시급한 보건의료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에게 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도에서 운행할 수 없는 사업용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우도에서 운행이 제한된 전세버스 66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6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도는 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사업용 차량 운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7월까지 전세버스와 렌터카, 이륜 자동차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우도에서는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전세 버스와 렌터카, 이륜 자동차 등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동절과 어린이날이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 25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내일부터 엿새 동안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에 제주 방문 예상 관광객은 25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줄었습니다. 실제 어린이날 연휴 국내선 항공 예상 탑승률은 88%로 지난해 91%를 밑돌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예상대로 25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경우 올해 누적 관광객 400만 명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돌파 시점보다 열흘가량 늦은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주 지역 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연체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출 잔액은 40조 584억 원으로 1년 만에 1조 원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293억 원 증가에 그쳤으나 지난해 3,485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는 2달 만에 1,776억 원 증가했습니다. 연체율도 급등하면서 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1.1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섬식 정류장을 도입한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다음 달 개통됩니다. 제주도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활용한 대중교통 체계인 제주형 간선 급행버스 체계의 서광로 구간을 다음 달 9일 오전 6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버스 정류장과 버스에 이용 안내문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당일인 다음 달 9일부터는 기간제 노동자 54명을 섬식 정류장과 가로변 정류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